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켓크로 은퇴하자. 오늘은 11월 9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티켓크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이야기죠. 보통 티켓크에 1억 투자하면 3년 뒤에는 50억을, 또 5천만 원 투자해서 10년 뒤에 100억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요. 이게 과연 현실적인 목표일까? 아니면 유튜브 조회수를 위한 자극적인 문구일까? 오늘 영상에서는 티켓큐의 실제 구조와 리스크, 그리고 장기 투자의 조건, 성공의 조건,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의 대응 전략을 미국 증시 전문가들의 관점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켓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달리 현실의 괴이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TQQQ의 구조와 착시 효과 때문에 그런데요. 자, 스탁 100 지수의 3배 1일 수익률을 수정하는 ETF가 TQQQ이기 때문에 TQQQ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3배에 사실 꽂혀 있습니다. 그죠? 나스닥이 하루에 1%가 오르면 TQQQ는 약 3%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이제 눈이 꽂혀 있어요. 근데 거꾸로 뒤집어서 1%가 내리면 3%가 하락을 합니다. 근데 단순히 계산은 그런데 실제 사례에서 나스닥이 하루에 10% 상승했다 치고 다음날 10%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기준지수는 0이 돼야 되잖아요. 제자리겠죠. 그런데 TQQ는 손실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게 레버리지의 함정인데 매일 리밸런싱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복리 효과와 동시에 이 감가 효과도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드가 커질수록 굉장히 공포도 배가 된다는 거예요. 투자 규모가 커질수록 수익이 날 때는 이것도 뭐 대단한 수익이죠. 우리 댓글에도 보니까 엄청나게 300% 수익을 얻으셨다라는 그런 댓글을 주시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리스크 체감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가 하락을 했다. 그럼 여러분 1,000만 원 투자하면 마이너스 30% 하락 시 손실액이 300만 원입니다. 근데 1억을 투자하면 3천만 원이 사라지고 10억을 투자하면 여러분 3억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니죠. 왜냐? QQQ의 수익과 그리고 이 손실은 실제로 그렇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나 감정이나 또 뭐 잠도 못 자면서 이런 거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이게 손실이 났었을 때 가족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것들도 체감 손실이죠. 그러니까 실제 숫자상으로 나는 체감, 통장의 그런 어떤 손실뿐만 아니라 이런 체감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TQQQ를 투자할 때는 그냥 막 버틴다고 되는 투자가 아니라 멘탈과 리스크 관리의 싸움이 반드시 여기에 동반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TQQQ를 장기 투자하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세 가지 전체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는 나스닥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구조를 유지해야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나스닥이 길게 보면은 그죠? 지난 40년 동안 나스닥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3% 그죠? 성장을 해왔습니다. 이게 미국의 기술혁신과 기업이익의 성장 덕분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중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장기적인 우상향 구조가 항상 있으리라는 법은 없죠. 둘째로 미국의 금리와 유동성이 이게 우호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연준의 정책이 완화적 금리 사이클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긴축에서 완화로 도사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TQQ는 급등합니다. 근데 금리 인상기에는 반대로 폭락의 위험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2022년도 금리가 급등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더라도 그죠? 2022년도에 금리가 급등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가 급등하면서부터 2022년도에 보면 그죠? 완전히 급락하는데요. 주가는 마이너스 70%까지 급락했었죠. 저도 경험했던 때입니다. 제가 당시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전체
약 한 900주 넘는 TQQQ가 제가 58불 여기 유지했거든요. 이렇게 떨어지는데도 더 우리가 생각으로는 주워 담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심리적인 손실감이 워낙 크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할 때에 없어도 되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 직장인이나 이런 경우에는 정말 소중한 돈을 투자하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 중에 하나가 TQQQ를 투자할 때는 리밸런싱 규율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TQQQ는 일반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사고 난 다음에 그냥 잊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죠. 데이터에 따라서 비중을 주기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ETF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여기에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공부도 필요하고, 그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미국 주식 역사 속에서 보는 리스크를 한번 볼까요? 나스닥 사이클인데요. 2000년 잘 아는 닷컴 버블입니다. 나스닥이 고점 대비 마이너스 78% 폭락했었죠. 만약에 TQQ였다면 90% 손실을 봤을 겁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죠. 나스닥이 마이너스 55% 하락했습니다.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 엄청난 손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에서 2011년 AI 반도체 클라우드 혁신이 폭발하면서 그죠? 나스닥이 이때 정말 무려 이 나스닥은 5배, 20년간 TQQQ는 무려 40배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락장, 엄청난 그 손실을 경험하는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 구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구간이 우리가 뭐 주식을 쉬고 있다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그 하락 기간, 완전히 폭락의 기간에 들어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평소에 주식을 계속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규율 없으면은 버티기도 어렵고, 그리고 버티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많고, 반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정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 수익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락장의 공포, 90% 손실 가능성 분명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 무조건 나스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언젠가는 우상향할 거야. 맞습니다. 우상향 하겠죠. 미국이 존재하는 이상, 미국 증시가 존재하는 이상.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중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락장의 공포에서 잘 버티면서 규율을 가지고 그죠? 매수를 해 나간다면, 그러면 상승한 기회 때에 무려 40배 이상의 수익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TQQQ 투자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실전 전략에 있어서 BR 리밸런싱, 비중 조절, 이거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BRX 지수 기반 리밸런싱 전략, BRX 30% 이상, 30 이상 되면 시장이 공포가 극대화된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분할 매수, 즉 BR 리밸런싱을 시작합니다. 반대로 BRX가 15 이하로 떨어지면 시장이 과열된 상태이므로 비중을 줄여나가는 것이 좋겠죠. 아주 간단한 원칙이지만 이 간단한 원칙만으로도 TQQQ의 리스크를 절반으로 줄이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 조정기 대응 전략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그죠? 나스닥이 단기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TQQQ 투자자 사이에 고민이 많죠. 부정적인 전망 분명히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미국 기술주들 펀더멘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전히 견고합니다. AI 반도체 클라우드의 EPS 성장률 2025년도 연평균 12에서 15% 수준으로 예상이 되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이 아니라 성장 속도의 조정기로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러면 이런 시기일수록 매수점은 좀 더 낮게 잡고 목표점 도달 시에만 추미하는 전략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묵턱대고 몰빵하면 안 되고 그죠? 데이터 기반의 분할 매수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장기 조정기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QQQ가 2025년도 한 해를 보면 높은 지금 수준에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곧 있게 되는 액면 분할을 통해서 또 다른 조정기도 올 수 있고요. 아무튼 요런 시기에 분할 매수를 해 나가면서 또 수익이 났을 때는 또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겠고, 특히 장기 투자로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장기 보유의 리스크만 항상 생각할 것은 아니라 이 리스크를 관리해 나가면서 방치하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시장을 이해하고 그 시장을 좀 우리가 그 타이밍을 관리하면서 비중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투자를 할 수만 있다면 TQQQ는 정말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것처럼 은퇴를 앞당기는 자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고, 그리고 한번 보실 만한, 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었다면 반드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의 의견들도 댓글에 자유롭게 올려주시면 같이 뭐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서로 투자하고 수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투자 여정에 지식과 규율과 그리고 전략을 가지고 함께 해 나갈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